안녕하세요. 근근TV의 근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취업 멘토링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제가 사실은 취업 멘토링을 자주 다녔었는데,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사실 회사도 너무 바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너무 바쁘고 이래서 강의를 많이 못 나갔어요. 사실 강의를 하면 제가 겪어온 일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 후배들에게 응원을 해주는 느낌과 실질적으로 그런 팁들을 공유해주는 그런 실용적인 부분과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저 역시 뭔가 열정을 되게 많이 배우고 오고 또 제가 겪어온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잘 될 거야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게 정말 의미 있고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 그리고 가장 많이 안타깝고 응원해주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어떤 취업을 준비하든 가장 힘든 전형이 1차 서류 전형이죠. 가서 내가 어떤지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준비한 것들, 내가 노력한 것들을 가서 어필이라도 하고 떨어진다면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기회가 너무 주어지지 않고 매번 서류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 혹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지원은 해야 되니까 하는 회사마저도 우두두두둑 떨어지면서 되게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경험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사람이 많이 작아지고 위축되고 속상하고 아, 나는 역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정말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되게 늘 자신감 있게 살아오다가 작아지는 순간들이 있죠. 수능을 준비할 때, 취업을 준비할 때, 혹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를 공부하고 지원하고 할 때, 이럴 때 사실은 겨우겨우 유지해왔던 자존감들이 가장 바닥으로 내려앉고 내가 내 약점이지만 무시하고 살아왔던 거 혹은 내 약점이지만 장점으로 극복하고 살아왔던 부분들이 평생 잘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다가 그 순간들이 되면 내 발목을 잡아요. 내 자존감의 발목을. 그게 누군가에게는 학벌일 수도 있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외모일 수도 있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학점 혹은 뭐 어학연수 경험이 없어서 어떠한 경험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조건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잘 체념하고 살다가 갑자기 작아지죠. 근데 그렇게 작아질 필요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채용의 과정이라는 게 사실 저는 신입사원, 삼성전자에서 신입사원 때 채용팀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의 채용 과정을 직접 지원을 했고, 삼성전자 때랑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직 때에도 신입 공채랑 똑같은 프로세스로 공채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헤드헌터를 통한 게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동일한 과정을 거쳤고, 또 들어가서도 경력직 채용을 도와드리는 서포트 업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사실 서류를 탈락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조건을 쭈루루룩 나열해서 얘는 학벌 몇 점, 해외 경험 몇 점, 외모 몇 점, 능력 몇 점, 기타 출중한 거 몇 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얘는 95점, 얘는 85점, 얘는 70점 이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어, 사실 회사와 팀 또는 심지어 업종까지도 불문을 하고 매번 채용을 할 때마다 시즌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회사에서는 물론 막연하게 퉁으로 뽑을 때도 있지만 어떤 회사에 어떤 뭐 영업 마케팅 직군에 채용을 할 때에는 올해는 중국 영업에서 3명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중국어가 능통한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약간 바이럴 마케팅, SNS 경험이 많은 친구가 현업에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친구를 뽑으려고 아예 뽑을 때에도 있고 어쩔 때는 미국 시장 담당하는 친구가 비어서 미국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번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다르고 매번 내가 떨어지는 이유가 내가 누군가보다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짐이 되어 있는 학벌, 학점, 뭐 어학연수 이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자리와 나의 스펙의 합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연도 중요하다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말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역시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돼. 라는 마음을 갖고 굉장히 많이 속상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재조합하고 여러분만의 브랜드로 다시 재구성해서 어떤 걸 어필하고 어떤 걸 커버할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어필을 하되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서 떨어질 때에는 본인 탓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거에 집착을 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재단하고 속단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아직 본인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고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그 본인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떨어졌을 때는 미련 없이 털어버릴 수 있는 의연함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열정이 많은 건 너무너무 좋지만 매 저녁마다 집착을 하고 목숨을 걸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매번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대신 마음은 가볍게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가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충분히 훌륭하다는 걸 인지하시고 요즘처럼 스펙 상향 평준화가 너무 심할 때에는 그렇고요. 심지어 스펙이 너무 높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혹은 경력직 이직할 때도 그래요. 제가 지금 너무 연봉을 많이 받고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는 채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나서 떨어졌고 내가 지금 바꿀 수 없는 무언가, 내가 부족한 무언가 때문에 늘 실패한다라는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나의 때가 오길, 나의 인연이 오길 기다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더욱더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지금은 최악 같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더 좋았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떨어지고 더 좋은 회사를 붙는 경우도 많아요. 비단 취업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어서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지나고 봤을 때에는 그때 그걸 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스스로를 재단하고 가두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